네,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아서 시청자를 광신도로 만들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3월 3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잘 쉬셨습니까? 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에 이른 아침 풍경 보고 계십니다. 7시 3분 표정인데요. 영상 3도 기온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1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흐린 후에 맑은 날씨 예보됐습니다. 자, 코스피가 대체 공휴일 연휴 끝에 오늘 다시 문을 엽니다. 주말 사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한 상황인데요. 금융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붙은 우리 증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목됩니다. 자, 이른바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그리고 돈을 준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오늘 구속 심사를 받게 됩니다. 늦은 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구속될지 말지 여러분 함께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중에 정치 이슈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3법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2차 사법개혁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위 법조인의 퇴직 후 3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는 전관비리 근절이 명분인데요. 자, 이거 뭐가 문제죠? 이 우리 국민들이 불편해질 사안인가요?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야권과 법조계의 반응이라면서 사법부 압박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추가 개혁 의지를 밝히는 반면 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논의는 아직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 왜 이럽니까? 아니, 왜 이렇게 사법개혁안에 주저하지요? 정청래 의원 법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민의 신임을 받아서 당대표 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죠? 전담재판부 건, 내란 전담재판부 건도 그렇고 말이죠. 네? 법 왜곡죄 건도 그렇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옹호하고 있는,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반대하는 그런 주역으로 꼽으면서 비난하는 분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형마트 업계의 초저가 생리대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홈플러스가 개당 99원의 생리대를 출시하며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공개 지적한 이후 쿠팡과 다이소가 초저가 제품을 내놓거나 예고한 데 이어서 대형마트까지 가세한 것입니다. 업계는 가격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기존 시장을 장악해온 업체들과의 점유율 경쟁, 수익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생필품 가격을 둘러싼 유통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겨레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겨레 보도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팬 카페 재명인의 마을이 최근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을 강제 탈퇴시킨 데 이어서 어제는 최민희 의원도 재가입 불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발단은 KTV의 대통령 출국 영상에서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이 빠진 이유를 밝히겠다는 최민희 의원의 딴지 게시판의 게시물 때문이었습니다. 카페 측은 대통령 기록 채널이 KTV인데 KTV에서 정청래 대표의 악수 장면이 빠진 것을 문제 삼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4시간도 안 돼서 투표를 종료했고 압도적 찬성으로 탈퇴를 확정했습니다. 잠시 후 칼럼에서 이 이슈를 소상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4년 전
서울시장 출마 배경을 공개했습니다. 회고록에서 당시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분당 갑에 공천될 경우 낙선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수사 리스크로 인해서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 계양을 내주고 본인은 서울시장에 나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애초에는 경기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복당이 확정된 송영길 전 대표는 인천 계양산을 찾고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인천 계양을 지역구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어제자 서울신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른바 뉴 이재명 프레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가를 새롭게 평가하는 건 좋지만 이 프레임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현주 최고위원을 거론하면서 누구는 뉴 이재명이니 옹호하고 누구는 올드 이재명이니 공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아니 조국 대표님 올드 이재명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제가 바로 올드 이재명일 텐데 전 공격받은 바가 없어요. 그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하여튼 조국 대표는 이런 갈라치기가 오히려 정부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당내 구분짓기와 세력화 움직임에 선을 그은 겁니다. 조국 대표님, 왜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으십니까? 왜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불편한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을 겨냥한 여론도 그 여론 아닙니까? 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참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정치 기사 살펴봤고요.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TV 뉴스 리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란 공격 개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 먼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전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기 직전이었다며 이번 작전의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We warned Iran not to make any attempt to rebuild at a different location because they were unable to use the ones that we so powerfully blew up. But they ignored those warnings and refused to cease their pursuit of nuclear weapons. 이란의 미사일 능력 파괴와 해군력 제압, 핵무기 보유 차단 등 4가지 목표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면서 경우에 따라 장기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From the beginning,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We'll do it. 주유소로 들어오려는 차량이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섰습니다. 휘발유가 리터당 1,600원대. 서울 평균보다 저렴한 주유소로 사람들이 몰린 건데 대부분 이란 공습 뉴스를 보고 유가 상승이 걱정돼 기름을 넣으러 왔다는 반응입니다. 평상시에는 한 5만 원 정도 주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배 해서 10만 원 넣었어요.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 이후 첫 거래일, 국제 유가는 장 초반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은 한때 배럴당 82달러 선을 넘었고 미국 서부 텍사스유도 장 초반 7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주요국 증시도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5% 떨어졌고 타이완 가권 지수는 0.9%, 홍콩 항생 지수는 2.14%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6,000포인트를 넘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인석 국무총리가 이틀째 중동 상황 관련 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 총리는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등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피해는 아직 없는 걸로 파악된 가운데 정부는 체류 국민들의 수송작전 준비까지 주문했습니다. 1대1 안전 확인 및 귀국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수송작전도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순방 이틀째 이재명 대통령은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예상된 시간을 넘겨 80분간 이어진 회담에선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두 정상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 등 세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길 바란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정부는 실물 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대통령실 또한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수시로 관련 사항을 체크하고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